안녕하세요. 어허. 이번에도 아까 위에서 답변하고 이제 바로 답변합니다. 안녕하세요. 질문 드릴 게 있어서 댓글 남겼습니다. 저는 현재 인서울 중위권 공대에 재학 중입니다. 인서울 중위권이면 어디예요? 뭐 건대 이런 데인가? 뭐 한양대인가? 아니면은 뭐 어딜까? 잘 모르겠어요. 저는 워낙에 이런 대학 순위표를 잘 모르고 그래서 어느 정도일까? 뭐 상명대 이런 데인가? 잘 모르겠네요. 중위권 대학인지. 그러니까 이런 게 되게 예민하더라고 이제 대학생들은. 근데 그렇게까지 이렇게 예민한 거 할 필요가 있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저는 이렇게 IT 업계에 있으면서. 아무튼 많은 고민을 해본 결과 개발자로서 커리어를 쌓는 걸 목표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팀노바에서 커리어를 쌓을 수 있는 기반을 갖추고 싶습니다. 병역을 아직 해결하지 못했는데 이제 슬슬 선택을 해야 합니다. 개발자가 되는 데 있어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 무엇일지 조언받고 싶습니다. 기존 전공, 컴공 복수 전공, 비전공자시군요. 비전공자신가봐요. 기존 전공이 따로 있고 컴공 복수 전공을 한다니까 비전공자겠지. 비전공자시고 컴공을 복수 전공하고 군대 제대를 한 다음에 육해공 또는 각군 IT 특기병. IT 특기병이 뭐 하는지는 알아요? IT 특기병 그렇게 특별한 거 안 하는 경우 꽤 많은데? 그러니까 아예 안 하는 것보다는 컴퓨터를 좀 다룰 수는 있겠는데 IT 특기병 뽑는 기준도 좀 독특해요. 그리고 운 좋아서 가는 사람들도 있고 뭐 자격증 이런 거 볼 거예요. 저는 정부 주도에서 뭔가 뽑는 것 치고 좀 현실성이 떨어지지 않는 그런 케이스를 거의 못 봤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교수들이 이렇게 학생들 뽑을 때도 진짜 잘하는 애들을 막 뽑는 게 아니고 결국엔 성적 위주로 보게 되는 그런 게 되게 많은데 뭐 성적이 좋으면 잘할 거다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게 교수들 입장에서 일반 그 특별 전형 같은 거 해도 정말 뭐 세계적인 대회 막 이렇게 막 대놓고 그냥 나 되게 큰 대회에서 상 탔어 막 이런 거 아니면 생각보다 고리타분하게 뽑아요. 뭐 한 예로 제가 유준이라는 애 얘기를 좀 드리면 유준이가 지금 아파도 병원에 있는데 유준이 이제 입시할 때 제가 해가지고 그 친구가 가천대 들어갔는데 문제는 가천대에서 특기병이 되게 많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특기병이 아니고 특별 전형으로 되게 많이 갔어요. 소프트웨어 특별 전형 알죠? 그거 이제 첫 세대인데 유준이가 들어갔는데 근데 문제는 특별 전형으로 뽑혔으면 애들 다 코딩 잘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거기서 잘하는 애들은 그 몇십 명이 뽑혔는데 다들 성적으로 존나게 뽑아놓으니까 잘하는 애들은 두세 명밖에 안 된대요. 왜냐면 지금 거의 유준이가 거기 같은 학년에서 최상급이거든요. 왜냐면 우리랑 몇 년 공부했으니까 못할 리가 없지. 그런 식이에요 늘. 그러니까 막상 또 코딩하고 이러면 그 미천이 딱 드러나는데 그래서 약간 그냥 성적만 보고 뽑는데 그래서 왜 그러나 싶어요. 솔직히 교수들 딱 보면 왜 그러나 싶은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교수들 머릿속의 생각 자체가 좀 그런 거죠. 이제 자기는 열심히 공부해서 이제 뭐 수학도 잘하고 어떤 근본적인 영역에 뭐 집중을 해서 뭐 공부를 존나 하다가 석박사 따고 공부만 계속 하니까 실무가 어떤지 취업 시장이 어떤지 잘 관심도 없고 잘 모르는 경우 되게 많아요. 저는 그런 거 진짜 많이 봤고요. 그래서 항상 무시하는 거죠. 괜히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교수들이 알아야 되는 거는 자신의 일의 절반 정도는 학생을 가르치고 그 학생들의 미래를 설계해 주는 거다 라는 거를 알아야 되는데 자기 먹고 살기 바쁜 교수들이 대부분이죠. 너무 슬프게도 그렇습니다. 정말 학생을 걱정해주고 괜찮은 교수님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걱정만 해주면은 그게 전문가입니까? 저는 그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전문가는 그 학생들이 가지 못한 길에 조금 더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유도하고 공부를 해야만 하는 그런 것들이 존재하는데 그런 것들을 잘 채워지지 않은 교수들이 많은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팀노바 같은 교육기관을 만들 때도 저는 단순히 교육기관을 까고 교육기관들의 현실을 까는 게 아니고 그냥
전반적으로 다 까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에 있던 그 괜찮은 친구들이 코딩을 포기하거나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문제의식을 가지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그거 못지않게 고리타분하게 뭔가 뽑아대는데 특징이 또 공무원들이 있죠. 군대도 공무원이라고 표현하기 힘들지만 공무원과 거의 비슷한 그런, 그러니까 국민들의 세금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그 세금으로 운영이 되는 곳의 특징은 효율성이 좀 떨어지죠. 왜냐면은 기업처럼 매출이 바로 안 나면은 회사를 막 접어야 되고 이러지는 않으니까요. 어쨌든 내가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크게 사고만 안 치고 잘만 버티면 그냥 쭉 갈 수 있는 그런 분야다 보니까 그렇게 효율성이 떨어져요. 왜냐면 돈은 매출 안 내도 되거든. 돈은 국민들이 세금으로 내줄 거니까요. 그래서 그런 것들의 특징이 어떻게 뭔가 이렇게 누군가를 뽑는 게 굉장히 아쉬워요. 그 뽑는 전형들이. 그래서 IT 특기병 뽑는 전형도 그렇고 거기서 하는 일도 뭔가 되게 굉장한 거 할 것 같은데 그러지도 않아요. 왜냐면은 이제 주변에 IT 특기병 얘기들 뭐 했냐고 물어보면 막 되게 쓸데없는 거 하는 사람 되게 많더라고요. 뭔가 대놓고 막 구체적으로 어느 부대가 어떻다고 말씀을 드리긴 좀 그렇고, 근데 물론 케바케가 있는데, 이제 케바케가 있는 게 제가 문제라는 거예요. 정말 걔 중에서 정말 뭐 괜찮은 거 하면 모르겠는데, 글쎄요, 그렇게 생산적인 역할을 하나, 우리나라 군대가? 우리나라 정보, IT 특기병이 특별한 걸 하나, 이런 생각 좀 해보셔야 돼요. 왜냐면은, 예비군 홈페이지 한번 들어가 보시면 아는데, 예비군 홈페이지 가면 개똥망인데, 진짜. 볼 때마다 막 불편하고 막 짜증나서 죽는 것 같은데 막 그런 거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 특기병들 주로 쓸 거 아니야. 근데 외주조 쓸 수도 있어요. 외주도 막 만드는 사람들 많아서. 근데 그건 논외로 하고, 어쨌든 그런 식으로 비효율적인 데서 하는 거 글쎄, 물론 이제 이건 개인의 의견입니다. 개인의 의견인데 저는 그렇게 효율적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개발자 취업을 한다. 개발자 취업. 그렇게 해서 개발자 취업을 하는 거. 일단 중요한 건 군에서 IT 특기병이었다고 해서 회사에서 그렇게 인정해주진 않을 거예요. 물론 이제 본인이 잘하면은 모든 게 인정받을 수 있는데 김연하면 다 인정받을 수 있다니까. 근데 그런 게 아니면은 사실은 이렇게 스펙적으로는 크게 도움될 것 같진 않아요. 그냥 했네. 군대에서 그냥 남들 수류탄 던질 때 이제 얘는 그냥 컴퓨터 좀 더 만졌네 뭐 이런 수준일 거예요. 근데 보니까 그 틴노바가 군인들한테 핫하거든요. 그래서 군인들이 굉장히 사연을 많이 주는데, 군인들이 항상 싸지방이라고, 사이버 지식 저장소 뭐 이런 건가요? 싸지방, 저는 이제 군대를 그 훈련소밖에 안 갔다 와서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싸지방에서 많이 본대요. 근데 그렇게 해서 컴퓨터는 다룰 수 있어가지고 뭐 그게 뭔 차인가 싶어요, 사실은. 근데 아무튼 좀 더 그걸 할 뿐이지, 컴퓨터 좀 더 다룰 뿐이지 그렇게까지 도움되진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1번은 좀 드네요. 2번 기존 전공의 컴퓨터 복수 전공, 컨공 대학원 석박사 전문연구원 개발자 취업. 저는 2번 적극 추천인데, 2번의 문제가 일단은 전문연구원이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 게 문제인데요. 잠깐만요, 기사 검색해 볼게요. 이거 사라진다는 게 확정이 됐는지. 아니 이게 막 사라진다고 막 하다가 막 이거 뭐야 이거 사라진다고 하다가 전문연구원이 요새 말이 많구나. 요새 양심적 병역 거부 뭐 이게 뭐 합헌이 나면서 뭔가 말이 많네요. 기사를 좀 찾아보니까 전문연구원이, 그러니까 전문연구원이요 막 사라진다 그랬었거든요. 없어진다 그러는데 뭐 이런 기사도 있어요. 뭐 내외 뉴스통신, 이런 민영 뉴스통신도, 이건 그러니까 이게 모르겠다, 어떤 언론인지 모르겠는데, 광주 전남 지방병무청에서 전문연구위원 신규 편입자 교육 실시. 이거는 원래 신규 편입자들한테 하는 거긴 한데 뭐 아직 건재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잠깐 사라진다 그러다가, 왜냐면 전문연구위원들이 단순히 석사를 위한 게 아니고요. 박사 학위, 그러니까 전문연구위원 제도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석사를 따고 회사로 가는 전문연구위원이 있고, 박사 학위를 받으면서 동시에 같이 진행되는 전문연구원이 있어요. 박사 학위자로 있으면서 연구를 하면서 이게 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군대를 안 가고 박사학위를 땄더니 전문연구원 복무까지 끝나는 뭐 이런 제도도 있고 여러 가지 제도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석사 이상이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입원을 전문연구원 제도가 사라지지만 않는다면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걸 노리고 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굉장히 많습니다. 훈련소에 가면 산업기능요원이랑 전문연구요원들만 따로 이렇게 불러서 하는데 생각보다 전문연구요원 많고요. 다들 되게 아저씨예요. 얼굴 딱 보면은 그냥 물이 달라. 되게 나이 들었어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공부 많이 하고 막 진짜 막 결혼해가지고 와이프가 애 데리고 오고 막 이런 사람들도 꽤 있었어요. 그 정도로 그러니까 좀 많이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많이 해요. 그러니까 저는 IT 업계에서 쭉 일하실 거다. 내가 이게 내 직업이다. 난 이걸로 직업 삼고 싶어라고 한다면 전문연구원 강추해요, 진짜. 너무 이렇게 꿀이라면 꿀이라는 게 일단은 이게 진짜 이게 약간 막 주식 투자나 뭐 이런 부동산 투자처럼 약간 심리전이 약간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 주변에는 여러분들한테 얘기해주는 사람들이 대부분 군대는 빨리 갔다 와야 된다 그러거든. 그게 좋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왜 그러냐면 본인들 주변에 그런 사람들밖에 없으니까 그냥 그런 설레밖에 없고 그 반대로 갔다 와서 좋았던 사례들이 없어서 대부분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제가 병역특례로 군복무를 끝내고 이제 바로 경력 인정도 받고 이제 바로 일해서 좀 더 유리한 고지로 저만 얘기를 해주면 만약에 그리고 내가 물어봐 현역들한테 너네가 만약에 군대를 20대 초반에 갈 수 있거나 아니면 공부를 해서 전문연구원이나 산업기능요원을 할 수 있었다면 너네 어떻게 했을 거야? 라고 하면요 다들 특히나 이제 석사 이상 학위자인데 현역 갔다 오신 분들은 다들 당연히 전문연구원 하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몰라서 그냥 자기가 살아온 인생이 되게 좋은 줄 알아. 우리가 소위 되게 짜증나는 꼰대들 보면 대부분 그러잖아요. 마치 지가 산 인생이 제일 괜찮은 것처럼 막 얘기를 해요. 저는 그런 사람 꼰대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마치 뭐 본인이 막 세상 다 살아본 것처럼 얘기하고 잘 모르는데 아는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래서 항상 정보의 불확실성이나 내가 될 수 없다라는 거를 어느 정도 이렇게 인지하고 사는 사람을 좋아하는데 저도 그런 삶을 지향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런 질문 같은 거 왔을 때도 무조건 이렇게 하세요 라기보다는 잘 생각해서 저는 이런 관점을 갖고 있으니 이것도 참고하셔서 잘 선택하셨으면 좋겠어요 라는 관점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이 두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거. 왜냐면은 이래요 무조건. 이건 되게 위험한 거예요. 아무튼 그런데 그 꼰대들의 특징이 좀 그렇게 이래야 해 라는 게 되게 강해요. 그래서 굉장히 피곤하고 꽉 막히고 말도 안 통하고 지밖에 모르고 이기적이죠. 근데 저는 그런 꼰대적인 사상의 사람들이랑 살면서 어느 정도 논쟁을 해본 적도 있고 보통은 이제 지금은 무시하죠. 그런 사람들 말 섞어봤자. 그리고 피곤해요. 일단 피곤하고 대신에 이제 제 영역을 침범해서 꼰대짓을 저한테 했을 때는 저는 회사에서 당당하게 그 문제를 명확히 해서 공론화해서 다 조졌던 것 같아요. 어쨌든 약간의 전투력이 필요한 문제긴 한데 꼰대와의 싸움은. 근데 그 꼰대들이랑 싸우면 안 좋은 건 근데 이게 추천하진 않는 게 여러분들이 막 피지컬이 막 쩔고 막 이래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논리로 막 조질 수 있다거나 회사에서 영향력이 커서 그럴 수 있으면 너무 좋은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프리랜서만 하다 보니까 많이 그걸 못 해봤잖아요. 그러니까 회사 생활 오래 한 건 아니잖아요. 정규직으로. 대부분은 프리랜서로 일하고 뭐 가서 일하는 프리랜서라든지 아니면 재택으로 일하는 프리랜서라든지 그런 삶을 굉장히 오래 살았는데 대부분의 경력이 다 프리랜서 경력이고 그래서 정규직 3년 정도 했을 때 제가 느낀 건 그 3년 정도 하고 저는 어차피 나와서 제가 프리랜서 할 거고 그게 훨씬 돈도 잘 벌고 저한테 적성에 잘 맞고 막 그런 면에서 괜찮아서 그런데 정규직은 확실히 그 틀 안에서 너무 튀는 것도 사실은 좀 이상하게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일을 굉장히 잘했거든요. 저는 저만 찾는 고객이 있을 정도로 일을 잘했어요. 그리고 제가 일을 잘했다는 증거가 뭐냐면 1년 뒤에 그 회사에서 저한테 연락이 왔었어요. 그래가지고 프리랜서 의뢰를 되게 비싸게 했었어요. 제가 이거 안 주면 안 한다고. 내가 그 회사 싫으니까. 했는데도 그쪽에서 잡을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면 저만큼 일 잘하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진짜 그게 이제 실력이 가지는 이제 어떤 뭐 스웩인데, 저 그런 경험이 되게 많아요. 이렇게 한번 그쪽에서, 너 아니어도 다른 개발자 있어. 막 이지랄 하다가, 나중에 연락 다시 오는 경우 막 그런 경우 진짜 많았던 것 같아요. 막 전화 와가지고. 그런 경우 많은데, 그러니까 나는 일만 잘하면 상관없어. 막 이런 생각으로 살았는데, 생각보다 약간의 정치는 좀 필요합니다. 근데 어쨌든, 꼰대들 상대할 때 되게 피곤한 게 그런 거예요. 너무 자기가 생각한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밀어붙인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 기본적으로 이게 그런 사람 중에 차라리 잘 풀린 애들은 더 전투력이 막 쩔어요. 마치 이제 돈 좀 딱 벌면 이게 맞아 막 이러면서 막 그렇게 하는데, 사실 저는 그런 사람들보다는 조금 본인의 이제 그 의견 이런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군대 빨리 갔다 오는 게 좋다라는, 만약에 그런 의견이 만약에 본인에게 이렇게 사연자분한테 많이 주요했다면, 이렇게 괜찮다고 느껴졌다면 아마 이런 질문도 저한테 하시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아무튼 꼰대들이 그렇게 빨리 갔다 오는 거 좋다고 얘기를 많이 해요. 보통 이제 좀 생각 있고 꼰대가 아닌 사람들은 뭐 빨리 가는 게 뭐 좋은 것 같지 뭐 이 정도로 권고하는 그런 느낌으로 얘기하면 이왕 갈 거라면 얘기하는데, 보통 이제 꼰대는 무조건 빨리 갔다 와 이런 식으로 하죠. 그리고 일반인들 사이에서도 어쨌든 쓸데없는 말 기겠구나. 미안해요. 아무튼 일반인들 사이에서도 어느 정도는 군대를 빨리 갔다 와야 한다는 게 일반적인 그런 사람들의 의견이에요. 근데 문제는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제 얘기는. 왜냐면 일반인들이 이제 지금 사연자분의 인생을 대신 살아주는 것도 아니고, 대다수의 의견이 거기에 간다면 오히려 반대되는 측면에서 기회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가 뭐냐면, 전문연구원 제도가 지금 좀 기사 같은 거 잘 찾아보시고 발표하는 거 잘 보셔야 되는데, 전문연구원은 박정희 시절에 만들어져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폐지된 적이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산업기능요원은 자꾸 뭐 제도가 바뀌었다가 뭐 자격요건 바뀌었다가 사라졌다가 다시 부활했다가 막 이러면서 굉장히 왔다 갔다 해요, 산업기능요원 제도는. 근데 전문연구요원은 그때 크게 한번 없애겠다고 막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막 서울대랑 막 여러 가지 대학교에 전문연구원을 지향하고 공부를 해오던 많이 석박사들이 시위를 했죠. 연구소에서도.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그러면 석박사 따려는 사람들이 없거든요. 해외 가서 따려고 하죠. 어차피 같이 시간 들일 텐데. 그러니까 인재 유출 막 이러면서 시위를 하니까 그 다음부터 조용해졌어요. 병무청에서 그런 발표를 하고. 그러면서 아직까지는 크게 그래도 나름 높은 이제 방어력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제 빨리 후다닥 따서 지금 석사 딱 들어가면은 이렇게 병무청에서 사라진다라고 해도 한 4년 뒤에 뭐 어떻게 뭐 단계적으로 이렇게 막 바꾼다 이런 식으로 가요. 그러니까 한 4년, 4년 텀을 줘요. 그래서 바로 이제 빨리 석사로 갈 수 있으면 전문연구원 제도에 편입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괜찮아요. 왜 괜찮냐면 일단은 경력을 인정받고 뭐 학력도 남한테 밀리지가 않죠. 그래서 저는 복수 전공 여부 밑에구나. 밑에 거 한번 읽어볼게요 일단. 그래서 아무튼 2번을 추천한다. 복수 전공 여부를 고민 중입니다. 팀노바 유튜브 영상 중 졸업하는데 1년 이상 걸린다면 굳이 해서 얻을 메리트가 크지 않다고 들은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맞다. 이번에서 제가 얘기 못한 게 뭐냐면 경쟁률이 안 높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경쟁률이 안 높기 때문에 남들 다 일찍 그냥 군대를 가는 게 일반적이라 경쟁률이 진짜 낮아요. 되게 못해도 많이 가요. 일단은 그 자격만 되면 그냥 회사에서 일할 수 있는 수준만 돼도 가요. 진짜 너무 쉽게 가. 그러니까 수준이 딸리는데도 가는 사람 되게 많아요. 제가 산업기능요원이랑 전문연구원이랑 비교해보면, 지금 산업기능요원은 모르겠지만 예전에 대학생들 위주에서 전공자들은 병특 산업기능요원 할 수 있었거든요. 지금은 아마 고등학교를 그 특성화 고등학교 막 졸업하고 이런 애들 대상으로 많이 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 때는 정보처리 산업기사나 뭐 이렇게 따고 전공자면 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아무튼 그때 기준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산업기능 요원이 진짜 쩌는 애들 많았고, 이제 석박사 쪽은 그때까지 다들 웬만하면은 이렇게 군대를 빨리 갔다 오고 싶어 하니까 기회가 되게 많았어요. 의외로 좋은 일자리 되게 많았어요. 왜 하냐면 제가 이제 구직하면서 다 같이 보거든요. 전문연구원 쪽도 보고 같은 포털에 있거든요. 있어요. 전문연구원이랑 산업기능요원 일자리 구하는 포털이 따로 또 있어요. 거기 보면은 되게 연봉도 괜찮고 조건 좋은 곳 꽤 많습니다. 일반 회사 수준으로 주는 곳 많아요. 왜냐면은 그 수요와 공급의 원칙이라고들 얘기하는데, 그렇게 경쟁률이 안 높은데 TO는 나왔는데 기업은 그 TO를 소진하지 않으면 페널티가 부과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정말 전문연구원 이런 사람들이 필요할 때 활용을 못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제 석박사들이 이제 회사에 있을 때 장점은 연구소 설립이라든지 정부 제도를 받을 수 있는 어떤 우리 회사에 전문 인력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너네한테 중소기업 이런 지원 정책에 무언가를 해줘라 라고 말할 때도 명분도 되게 많고, 그리고 제도가 딱 석사 몇 명, 박사 몇 명 이렇게 정해진 그런 데가 꽤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활용도가 높습니다. 단순히 뭐 일을 꼭 잘한다기보다 하기가 중요할 때가 있어요. 세상이란 게 그렇더라고요. 아무튼 여기부터 다시 읽어볼게요. 복수 전공 여부를 고민 중입니다. 팀노바 유튜브 영상 중 졸업하는데 1년 이상 걸린다면 굳이 해서 얻을 메리트가 크지 않다고 들은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제가 만약 대학원을 가게 된다면 전공자가 아닌 학생을 뽑아줄지 걱정이 됩니다. 뭔 소리지? 대학원이요? 석사 이상 되면 학생이라고 안 보는데? 석사 이상 되면은 웬만한 회사 대리급으로 가는 경우도 있어요. 물론 대기업 대리급은 아닌데, 대기업으로 치면은 뭐 주임이나 한 선임 정도 될라나? 주임 이상은 주겠죠? 선임 정도 되겠죠? 한 중소기업에서는 한 대리급? 한 2, 3년 차까지 보는 경우가 있어요. 처음부터 직급 그렇게 다는 경우도 있었고. 그렇습니다. 학생을 뽑아주지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지금 그냥 잘하시면 돼요. 개발만 잘하시면. 우리 고졸도 고졸 제일 잘 간 친구가 사천에 갔다니까. 거의 4천대 초반 정도였는데, 거의 아무튼 4천대예요. 4천대 있고, 지금 5천대까지 오른 애도 있고. 그냥 잘하면 돼요. 잘하면 돼. 걱정하지 마요. 이건 내가 거의 진짜 꼰대식으로 확 답드릴 수 있어요. 진짜 개발 잘하면 모든 기업에서 좋아하진 않는데 특정 기업에서 미쳐요. 개발 잘하는 애들한테 정말. 지금 전공에 애착도 없고 학점보단 개발 공부에 매진하고 싶기 때문에 학점이 낮을 것이고 대학원 입학에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거구나.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내가 비전공자인데 복수 전공을 하지 않고 내가 졸업을 했는데 대학원에서 좋아할까, 컴퓨터 관련 대학원을 좋아할까, 이 생각이신 거죠? 잠깐만, 이걸 일단 다 읽고 난 다음에 답변 드릴게요. 그러면 그리고 시간, 자본, 공부 의지를 갖추고 나서 팀노바를 시작한다면 어떤 타이밍에 시작하는 것이 좋을지도 조언받고 싶습니다. 학부와 병행, 대학원 과정과 병행, 아니면 빠르게 군대를 다녀온 후 학업과 병행을 할지 고민입니다.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은 제 생각은 어차피 지금 전공의 노잼이죠. 그러면은 성적을 F만 안 그러니까 팀노바 모든 학생들에게 제가 거는 조건 중 하나인데, 저는 학생들 취업시키는 거 정말 자신 있고, 수료자들 같은 경우는 정말 그러니까 교육도 잘하고 물론 열심히 해주셔야 되는데, 어쨌든 열심히 한다는 건 기본으로 깔고 열심히 해서 좋은 결과 내서 고졸도 취업시키는데, 일반 대학원 비전공자들을 취업시키는 건 일은 아닙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걱정 안 해도 돼요. 수료하실 수만 있다면. 근데 저는 이렇게 학교 다닐 때 팀노바를 학교 성적 포기하고 일단 다니세요. 그러면 이제 걱정되시는 게 뭐죠? 네, 맞습니다. 듣진 않았지만 뻔하죠. 대학원에 갈 수 있을까요? 성적 안 좋은데? 맞아요. 대학원 갈 때 성적 보는 학교들이 분명히 존재해요. 근데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 게,
자, 이제 다른 기사를 한번 준비해 볼게요. 요즘 추세인데, 서울대 공대 대학원 미달이라고 해서 그 이제 많은 사람들이 가고 싶어하는 대학원 중 하나인 서울대 공대 이제 미달이라고 해서 굉장히 많은 대학원 정원 미달 많이 나와요. 2018년 9월 18일 기사예요. SBS, CNBC. 공대 대학원 정원입니다. 물론 서울대 같은 경우는 탭스라는 거를 공부를 따로 해야 돼서 되게 피곤한 감이 있긴 한데, 공대 미달이 이게 서울대나 그런 거죠. 지금 서울대니까 이게 막 이렇게 사람들이 되게 놀라고 막 기사가 나온 거고요. 공대 대학원 미달은 그냥 흔해요, 원래. 공대 이렇게 서울대만 자꾸 기사가 나오는데 원래 공대 대학원 미달은 되게 많이 됐었어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대학원을 진학하는 거에 있어서 그렇게 막 적극적이진 않아요. 특히나 이제 공대 같은 경우는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 바로 이제 구직이 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추가로 공부를 해야 될 이유가 스펙업을 할 필요성이 많이 이렇게 못 느낀다는 거죠. 그래서 많이 가죠. 어쨌든 그렇게 해서 공대 자체가 미달이 되기 때문에 그냥 일반 대학원 갈 수도 있는데 디지털 대학원이 있어요. 지금 어차피 지금 전문연구원 하려면 디지털 대학원, 이렇게 디지털 대학원이라고 제가 쳐봤거든요. 디지털 대학원을 치면 IT 대학원 같은 데가 있어요. 좀 공과 관련 대학원 있거든요. 디지털 대학원 컴퓨터 한번 쳐볼게요. 디지털 대학원 중에 컴퓨터 관련 학부 한번 찾아보세요. 부산대학교에도 있고 부산 디지털 대학교에도 있고, 이 디지털 대학교가 돈이 좀 되거든요. 그래서 대학교들이 좀 좋아해요. 그래서 디지털 대학원 중에 컴퓨터 관련 학과만 이제 그 디지털 대학원을 가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어요. 디지털 대학원의 장점은 학비가 저렴합니다. 대신에 일반 대학원에 비해서 사실은 조금 더 인정은 못 받죠. 근데 그렇지만 이런 어떤 정부 정책에 있어서는 정확하게 그러니까 이거 좀 이렇게 써먹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일단은 병무청에 전화를 거셔서 디지털 대학원에 나와도 전문연구원 편입이 됩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된다고 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매년 이제 정책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학생 그 병특 준비하는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그 학생 시켜서 해본 결과 그거 상관없다라고 하셨고, 저도 디지털 대학교 나왔는데 산업기능요원 편입이 됐으니까 확률이 굉장히 높을 건데, 그래도 전화를 한번 해보세요. 담당자분 한 명한테만 물어보지 말고 한 2분 정도 물어보시고 전화하셔서. 그런데 이제 디지털 대학원 중에 IT 대학원 정도만 나오시면 전문연구원은 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특히나 팀노바에서 공부를 하신 전제라면 100% 된다고 보시면 돼요. 저한테 꼭 맡기세요. 정말 쉬워요. 왜냐면 제가 전문연구원을 한두 명을 보낸 게 아니에요. 지금 한 3-4명 정도 보냈어요. 한두 명은 아니죠. 3-4명 정도로 했는데, 옛날에 과외하다 보니까 정말 많은 친구들을 많이 만났는데 대부분 보냈는데 진짜 쉽게 보내요. 지금 팀노바 기초 정도 수준 되는 애가 전문연구원 다 보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제가 아까 왜 시장 얘기를 했냐면, 전문연구원 자체가 미달이 되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TO를 소진하지 못하면 페널티, 그러니까 그 다음 TO가 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별로 좋지 않습니다, 중소기업 입장에서. 그래서 보통 자리가 많이 남아요. 자리가 많이 남아서 일단은 그 자격에 부합하는 사람이 실무만 좀 할 줄 알면 뽑히는 그런 경향이 좀 있어요. 그래서 산업기능요원보다 그 제도만 안 사라지면 정말 쉬운 편이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뭐 나중에 전문연구원 친구들 이렇게 준비해서 취업하면 다 해줄 거긴 한데, 꼭 디지털 대학을 가든 어딜 가든 내가 당장 하기 좋은 상황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제가 시나리오를 2개 정도 짜드릴게요. 시나리오를 한 2개 정도 짜겠습니다.
어디겠냐. 일단은 팀노바 다니면서 학교 병행하셔서 대학원을 가는데, 대학원을 여기서 두 갈래로 나뉘어요. 여기 팀노바 학교 병행은 거의 필수고요. 이거 하시는데 좀 힘드실 건데 아무튼 이렇게 한번 이렇게 지향을 해보세요. 여기까지는 공통으로 할게요. 근데 그 다음 코스가 대학원을 가는 거예요. 대학원인데 디지털 대학원 가는 장점은 학비가 싸다, 단점은 덜 인정받는다 이건데, 전문연구 요원으로 뭐 결격 사유만 없으면 된다. 그러면 디지털 대학원하고 집에서 계속 극적적거리면서 놀 수는 없잖아요. 이때 취직을 하세요. 그러니까 사실은 군미필 취직이죠. 취직을 하신 다음에 2년 동안, 2년에서 3년이죠. 디지털 대학원 학위 취득, 바로 전문연구 요원 회사 구하는 거죠. 지금 이 방식을 좀 저는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학위에 대한 그런 욕심이 없다면, 나중에 근데 좀 아쉽다 라고 하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박사학위를 좀 이렇게 유학을 간다든지 아니면 뭐 서울에 있는 괜찮은 대학원 이렇게 택하셔서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아예 그냥 풀타임으로 그때는. 근데 일단은 지금 군복무 문제와 내 삶 측면이 문제인 거죠. 그래서 일단은 왜 이게 어떤 장점이 있냐면, 학교 병행해서 바로 대학원을 갈 때쯤엔 이미 디지털 대학원 할 때 이제 왜 이게 뭐가 좋냐면, 이제 이거의 장점은 일단은 일하면서 디지털 대학원 다녀서 경력이 2년에서 3년 있죠. 경력이 있는 상태로 어떻게 한다? 전문연구원 요원에 도전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쪽에서 좋아하는 건 일을 2-3년 정도 되는 개발자가 전문연구원을 한다고 엄청 좋아할 거예요. 예. 그래서 현업 경험이 있기 때문에 어떤 디지털 대학원 나와도 그렇게 선입견이 없을 겁니다. 그리고 일반 대학원 가는 방법이 있는데, 이거는 학비가 장점은 이제 제대로, 그러니까 이것도 근데 일반 대학원도 케바케인데, 오늘 복잡하다 말 하나하나가. 학비가 비싸죠. 이게 장점 아니구나. 제대로 된 연구를 할 수 있다. 풀타임인데 플러스 알파가 연구실에 있으면 노예짓을 좀 해주면, 교수 따까리를 좀 해주면 거의 무료로, 공대는 무료로 다닐 수 있다 정도. 원래 교수들이 인마이 포켓을 겁나 많이 해요. 그래서 뭐 돈이, 그러니까 모든 교수들이 그런 건 아닙니다. 일부 교수를 얘기하는 건데, 근데 되게 많이 있는 일이에요. 왜냐면 제가 대학원 다니는 그런 형들이나 어떤 친구들이 좀 있는데 굉장히 많이 들리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뭐 100만 원이 연구 비용으로 그러니까 이 학생이 연구를 하고 있으면 이 학생용으로 뭐 만약에 200만 원이 나왔어. 근데 교수가 뭐 120만 원은 지 주머니에 다 넣고, 집안 사람이죠. 그렇게 해서 먹고 나머지 80만 원만 이 연구소에 있는 학생한테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연구소마다 분배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문제 생기는 것도 많고, 그래서 막 최근에 막 몇몇 대학원들이 그 뭐지, 정부 지원제도 막 이런 거 다시 막 잘리고 막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아무튼 그 무료로 다닐 수 있다라는 게 장점이에요. 그러니까 대학원을 제대로 연구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풀타임으로 잘만 하면 무료로 다닐 수 있는데, 문제는, 단점은 비싸다 또는 무료로 할 경우 교수의 노예다. 굉장히 편협하고 좀 짜증나는 경험이 되게 많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대학원 다니더라도 제 돈 주고 다닐 겁니다. 저는. 왜냐면은 그 따까리 짓을 할 이유가 없어요. 저에게 딱 필요한 학위만 얻는 게 중요한 것 같은데, 근데 뭐 굳이 뭐 그걸 막 따야 되나? 라는 생각은 좀 들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대학원 가서 공부하고 싶은 거 있으면은 사실 해도 되는데, 지금 제 필드 자체가 거의 연구소라 여기서 학생들 연구하고 이런 게 굉장히 할 게 많아가지고 지금 여유가 안 나네요. 나중에 생각 있으면 한번 가볼 생각은 좀 있어요.
아무튼 교수의 노예 수준으로 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리고 좀 이제 현업에 대한 궁금증 이런 게 계속 있을 것이다. 그리고 장점이 하나 더 있는데 바로 이제 전문 연구 요원 박사 따면서 하는 제도를 노리기에 유리하다 라고 볼 수 있죠. 왜냐면 그 연구소 안에서 그 정보들이 돌거든요. 물론 어느 정도 이제 공시는 날 거예요. 병무청에 그 정부에서 하는 거다 보니까. 그런데 이제 좀 더 유리할 수는 있겠죠. 뭐 요 정도? 저라면은 이제 요렇게 한 2개 정도로 가이드를 드릴 수가 있는데, 제 생각에는 저라면은 1번 해요. 저는 일단은 돈이 적게 들고, 그리고 이제 현업 경험을 쌓을 수 있다는 장점. 근데 이제 만약에 2번을 추천할 때는 어떤 경우냐면, 내가 뭔가 하나의 전문가가 되고 싶은 거야. 그래서 어떤 연구에 좀 매진하고 싶은 거죠. 물론 대학원 가서 뭐 배우는 게 뭐 가치가 없다 이런 건 아닌데, 그래도 핵심은 그 석사나 박사 그 단계에서 핵심은 연구예요. 연구. 공부도 하는 거지만 그래서 박사님, 석사님 이러면서 막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그 분야에 대해서 내가 실험하고 고뇌하고 많은 데이터들을 논리적으로 끌어모아서 내가 이렇게 논문이잖아요. 논리가 있는 문서, 논리적인 문서 뭐 이런 뜻이겠죠. 그러니까 나의 논리를 고취시켜야 되는데 상대방에게 그런 거를 내가 좀 해보고 싶은 분야가 있다. 근데 너무 크게 설정을 하면 안 되고, 내가 예를 들어서 내가 컴퓨터인데 내가 마우스 포인터를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연구를 하고 싶다. 뭐 이렇게 아주 작은 부분에서 세계에서 가장 괜찮은 수준의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 이거에 푹 빠져들어서 연구하고 싶다 할 때 추천할 수 있는 방식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잘 생각하셔서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머리 아프네요. 이게 굉장히 쉬운 문제들이 아니고 한 사람의 미래가 달린 문제라 저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설명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뭐 또 뭐 말씀드릴 게 있나? 모르겠어요. 머리가 아파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군대는 좀 이미 망했으면 전문연구원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전문연구원 TO 매년 나오거든요. 병무청에서 거의 12월 말 정도에 내년 TO 같은 거 발표해요. 이미 나왔을 수도 있어요. 병무청 홈페이지 가서 되게 보기 힘들게 되는데 전문연구원 치셔가지고 각각 이제 발표된 자료 같은 거 쭉 보시면서 TO가 크게 줄지만 않으면 한번 도전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일단 이걸 많이 추천드리는데, 저보다도 이제 본인이 어떻게 살고자 하는 게 중요하니까. 아무튼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뭐 또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고요. 팀노바는 그냥 학교 지금 한 2년 가까이 남았으면, 2년 넘게 남았으면 그냥 지금 하세요. 그게 훨씬 나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제가 수업 때 저 해드릴 말이 더 많아요. 사실 거의 이런 수준의 얘기를 하긴 하는데, 어떻게 그 학생을 보면 넌 어떻게 준비하는 게 좋겠다라가 보통은 나오거든요. 같이 상담을 해보면 응용 2단계에서 저 만나서 상담해 보시면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여기까지 답변 드릴게요.